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디자이너가 취업, 합격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팁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얘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이력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처음 공개하는 건데, 자, 우선 저는 10년차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지금까지 회사를 5군데를 다녀봤어요. 저는 이제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주로 3D로 만드는 영상을 작업을 하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한 그런 모션 그래픽도 아주 많이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자, 제가 이제 회사를 5군데 정도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면접도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받아봤던 경험들도 있어요. 제 생각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 등을 통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크진 않아도 조금 도움 될 거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째는 가장 자신이 있고 임팩트 있는 작품, 영상을 앞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미지건 영상이건, 이미지면 첫 장, 영상이면 보통 3초 내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마치 소개팅처럼. 물론 이 3초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혀요. 이거 뭐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쇼미더머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텐데, 더콰이엇이라는 래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래퍼는 그냥 랩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1, 2초 내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아니면은 괜찮다 싶으면 끝까지 들어요. 보통 보면은 영상에서 대부분이 1, 2초 내로 다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뭔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면은 처음에 그 임팩트만으로도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좀 판단이 서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당연히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임팩트 있던 그 장면들 딱 느낌이 오면은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 사람은 끝까지 들어봐도 그렇게 좋은 실력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실 이제 SNS나 페이스북 마케팅을 할 때는 초반에 3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타임라인을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딱 봐서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가 떴을 때 3초 안에 SNS 유저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그 광고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게 있어야지 광고를 계속 시청을 하게 되고 시청 유지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마케팅을 할 때 처음 3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누구든지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무조건 자기가 가장 잘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계속 볼만하다라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앞으로 몰아주어야지 시선을 끌게 되고, 쭉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해서 영상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미지를 끝까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자, 양과 길이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제가 작업을 막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있고 뭐 알바를 한 것도 있고, 그 양을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영상을 2, 3분 만들어도 그걸 다 보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었죠. 작업한 걸 이빠이, 죄송합니다, 엄청 많이 넣어서 막 나는 이런 많은 작업을 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작품들이 이쁘거나 뭐 시선을 다 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가수들이 뭐 앨범이나 이런 걸 낼 때도 10곡이 들어있으면 사실 그 10곡이 다 좋진 않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나 두세 개만 좋은 거지. 면접자는 우리를 그냥 단 한순간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20개 이런 걸 다 넣기보다는 정말로 괜찮은 것들 두세 개, 대여섯 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영상으로는 저는 그래서 보통 1분 초반, 2분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영상을 만드는데 양이나 길이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잘 돼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구성을 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을 하는 회사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력서를 저희가 돌리면은 회사 한 군데만 지원을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딱 한 개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힘들고, 귀찮으면 안 되지만 힘들고 사실 그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만 만들고 그걸 막 돌려 먹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저는 귀사에 꼭 들어가게 되면은 막 적었는데, 다른 회사에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뭐 바로 탈락입니다. 그 회사에 맞게 사실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작업물이 조금은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지원하는 회사의 스타일이나 특징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자기와 결이 맞는 듯한 느낌? 자기 회사와 얘는 진짜 우리 회사랑 스타일이 어울리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선을 끌기가 좋아지죠.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사가 3D 위주의 작업을 하는데 굳이 2D를 보내거나 뭐 자기가 그림 잘 그리는 이런 장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뒤쪽에 그런 것들을 약간의 어필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앞부분에 메인은 그 회사의 성향에 맞게 조금 3D 작업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원하면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몰아줘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데, 자, 오타는 의외로 감점이 엄청납니다. 자소서도 그렇고, 사실 이건 자소서가 아니라 소개팅 할 때도 그렇죠. 카톡을 볼 때도 뭔가 맞춤법이라든가 오타가 있잖아요. 되게 뭔가 맥 빠져요. 취업을 위한 그 사람을 딱 그것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타가 하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디자이너라면은 뭐 신미성, 가독성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시 하는데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아니 뭐 오타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텍스트에 오타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소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실 엄청 많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취업은 운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운이 왔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운을 캐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취업 운이라든가 스카우트 제의 그런 운이 왔을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늦습니다.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디자인 실력,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등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도움되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트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미지, 영상,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올려두는 사이트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면은 정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지 잘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디자이너로서의 좋은 팁들, 일상들 그런 것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존코바였습니다.